괴고리 음모론, 인신매매, 인간 납치는 과연 어떻게 누가 그렇게 했을까? 외계인이? 요괴의 존재가 그랬을까? UFO, 인간 납치, 실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들어봤을 거야. 여기 올 정도면 다 들어봤지. 그러면 그들은 왜 수고스럽게 인간을 데려다 뭐 실험 따위를 했을까? 잘 생각해봐. 이미 인간에 대해 모를 것 같아. 다 알지. 팔 2개, 다리 2개, 눈 2개.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알아보려고 뭔가를 알아내려는 게 아니라 뭔가가 필요했던 거나니까. 인간의 혈액, 적혈구, 백혈구, 정자, 난자 뭐 이런 걸지도 모르겠으나 뭔가를 추출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기 훨씬 전에 간신히 일반 전화기, 돌리는 전화기 있잖아. 이런 전화기 사용할 적에 각 집에 TV 한 대씩 없는 그 시절, 옛날에 TV 집에 한 대씩 없었대. 스마트폰은 당연히 없었고, 그런데다 여기 저기 CCTV 그런 거 안 깔려 있었어. 그러니까 법보단 주먹이 앞서던 시대, 인신매매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지. 그들은 인간들 잡아다 뭐 어디다 노예로 팔아버린다든가 했다고 하는데, 그럼 왜 염전 노예니 어디 섬에 팔아버렸느니 외국에 갖다 팔았느니 뭐 그런 이야기 한참 돌았잖아. 그 납치된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아무리 돈에 환장했다 하더라도 사람한테 그러면 나중에 그 원망이 염원이 되어 그 염원들이 모이면 저주덩어리가 될 텐데, 직접적으로 납치한 사람들한테 피해자들은 영혼이 돼서라도 저주를 하게 될 거야. 그 저주받은 사람들 또한 가족이 있고 주변 친인척이 있을 텐데, 계속 그렇게 사람한테 해코지하며 살아간다면 큰일이 벌어질 거란 거 정말 모르고 지냈을까? 무당집 한번 안 가면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 잡아다 팔아 넘기고 그랬을까? 사람이 사람을 팔아 넘기는 행위 오래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 본다. 자, 그러면 이런 행위가 계속 벌어졌던 이유는 말이 UFO 납치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인간을 납치했던 일들이 대부분인 상황이잖아. 물론 그 인간 납치는 어딘가 UFO 몰고 다니는 외계인의 소행일 것이라 판단. 자, 그러면 인간들은 왜 외계인의 명령에 따랐던 걸까? 돈을 많이 주겠다, 그러니 열심히 해라. 조직의 일원으로서 충성을 다할 꼬맹이들을 키워서 그렇게 사람을 잡아오게 시켰다. 아무리 굳세게 마음 먹고 아무리 막대 먹고 아무리 동물처럼 살았던 놈이라도 죄책감에 우울증 와서 병원 다니다가 경찰서 가서 자수하고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 납치를 하면 떨어지는 보상이 오로지 돈, 그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내 가족이 불치병에 걸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설정. 그래서 내 몸에 장기라도 팔아서 병원비 메꾸려고 어느 날 외진 곳 음침한 화장실 안쪽에 신장 삽니다, 안구 삽니다, 이딴 괴스러운 문구로 도배된 명함이 있는 연락처로 연락하는 사람들. 정말 연락해서 내 몸에 장기 좀 사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 수요가 있으니 명함집이 불티나게 그런 명함을 만들어 준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연락했다가 상태 확인해 봤는데 손님의 장기가 재활용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든가, 피가 너무 탁하든가, 지병이 심해서 쓰지 못할 정도라든가,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제시를 하게 될까? 아, 부모님이 편찮으시구나. 참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건강관리 좀 하고 살지 그랬어. 응? 병원비 벌려고 부모님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렇게 온 거야. 효자네. 내가 방법이 있긴 한데 한번 해볼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아 됐어요, 아 아니에요 이럴까? 아 어떤 일인가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이러지 않을까? 뻔한 스토리로 흘러가잖아. 자, 이렇게 인간 납치할 인원은 모집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앞으로도 자수하지 않도록 뭔가 뻔하디 뻔한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미지의 약물, 인간의 기술이 아닌 외계인의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의 만능이라 불리울 정도의 알약. 다 죽어가는 가족에게 먹이게 하는 거지. 일단 인간 납치에 대한 일을 시키기 전에 알약을 하나 줘서 보낸다. 가족에게 약을 먹이라 하고 그 알약을 받아와서 아픈 내 엄마, 아빠에게 출처 모를 알약을 먹일까 고민하다가 병원비도 더 밀리고 더 이상 병세가 나아지지도 않는 상황,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니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둠의 집단에서 받아온 그 알약을 내 가족에게 먹이게 되는데, 엄마, 오늘 컨디션 어때? 괜찮아?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하는데, 이 개같은 놈의 병원 놈들은 병원비 밀리니까 쫓아낼 궁리만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든 병원비 마련하고 말리라. 그렇게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다 다시 그 불꽃은 살아나는 기적을 확인하며 다시 그 어두운 그곳에 거래를 하러 찾아가는데,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여 인간 납치에 가담하게 되고 내 가족의 생명이 엮여 있기에, 그리고 가장 핵심은 미지의 알약. 그 약만 먹으면 편찮으신 엄마 아빠의 상태가 갑자기 호전되는데, 자식도 못 알아봤던 엄마는 그 알약 2번 먹으니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고 이제는 혼자서 식사도 잘 하셔서 간병인을 더 이상 두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되었다. 이게 다 조금 어둡고 침침하지만 곱등이 드글거리는 그곳에 살만한 이들이 그 더러운 일자리를 준 덕분에 병원비도 마련하게 되었고 만능 알약도 받아가니 내 손이 버려져도 엄마는 지켰다는 마음에 엄청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데, 인간 납치에 가담하여 자꾸만 죄책감이 몰려오다 못해 우울증이 온 사람들도 많이 봐왔지만, 당일날 받는 현금 따발과 한 달에 한 알씩 받는 만능의 알약, 이것들은 끊을 수 없는 마약과도 같은 것. 이 조직은 너무도 치밀하게 일 처리를 해서 사람들 동선 파악은 완벽하게 되어 있고 경찰이든 누구한테든 걸릴 수 없게끔 그렇게 서포트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신입도 받고 고참이 되어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납치했는지 그렇게 울어대던 처자의 입을 막아 기절시키는 아재, 발악하는 인간의 치약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더라. 이빨이 빠질 정도로 물어대는데 입을 막다가 손이 물려서 한참을 치료받고 기부스 하곤 했는데, 그렇게 지내다 엄마가 하늘로 가셨다. 엄마 없는 세상에 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산 사람은 목구멍에 기름칠이라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했던가. 아무리 슬퍼도 배는 고파지는 걸까. 사실 내 몸도 예전처럼 파릇파릇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또 습관처럼 일터로 나가는데 병원비 나갈 일이 이제 없으니 이제 이 일에서 손 때리라. 신기하게도 가끔은 이 어둠의 조직에서 피도 뽑고 건강 상태 체크도 해주더라. 내 몸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지 이제 알게 되었어. 병원비 구하는 데만, 엄마 살리는 데만 열중하다 보니 내 몸이 망가진 것은 살피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제 병원비 나갈 일 없으니 일 그만둬야 되겠다고 말해버렸지. 사실 이 어두운 일을 하고 살았는데 이들이 두렵기도 했으나 뭐 갈 때까지 간 인생, 이제 사람들에게 해끼치는 행위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그만하겠다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껏 모아둔 돈으로 집에서 술이나 퍼마시다 그렇게 삶을 마감하리라 라고 생각한 순간, 전에 내가 손이 아파서 병원 치료받느라 보름 정도 일을 쉬고 그랬는데, 그때 예전에 함께 일했던 애들 둘이 보이지 않았던 기억이 떠오르더라. 그 애들은 어디로 갔는지 함께 일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는데,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 같았어. 이들 또한 나처럼 일을 그만한다고 해서
혹시 제거당한 건 아닐까 하며 온갖 복잡한 생각에 휩싸여 있을 때 어둠의 직원이 뭔가 건네주더라. 엄마 아플 때 드셨던, 그때마다 조직에서 얻어갔던 알약이 들었던 캡슐이었어. 야, 너 몸도 성취하는데 이거 먹으면 좀 나아질 거다.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다. 사실 이들은 천사 아니었을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을 하려고 조금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건 아닐까 하는 미친 생각도 들었다. 지금껏 그 더러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피눈물과 애절한 눈빛이 떠오르자마자 지금 받은 알약은 혹시 이로운 게 아니라 해로운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엄마도 하는 의심도 하게 되더라. 엄마가 병원에서 차도가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병원 측에서는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다고 했는데 이때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갑자기가 어디 있는가. 뭔가 조짐이 있었을 텐데 그런 말 하나도 없었어. 상태 호전되어 곧 있으면 퇴원할 거라는 얘기까지 들었었다. 그 의사라는 개자식이 사람을 가지고 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어쩌면 병원 새끼들도 이 어둠의 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온갖 음모론적 사고가 자꾸만 꿈틀대는 그때 온몸이 아파온다. 병원에서 받아온 진통제는 이제 몇 알 남지 않았어. 사실 몸 상태가 안 좋은 건 전부터 알았다고 했잖아. 술과 진통제로 잘 버텨왔는데 이제는 진통제도 다 떨어져 가고 잘 듣지도 않는다. 아, 골치 아플 노릇이야. 병원에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 어둠의 직장에서 받아온 작은 케이스가 눈에 띄는데 엄마 드시게끔 했던 그 알약이었다. 나도 이거 먹어야 하나? 아니면 이거 비싸게 한번 팔아볼까? 온갖 생각을 하는데 성분 모를 약을 어디 누구한테 판단 말인가? 조직에서 알게 된다면 분명히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납치에 가담했던 내가 반대로 납치되는 상황을 상상해보니 엄두도 안 날 일이었어. 아, 어차피 그냥 두면 다 똥 될 텐데 그냥 먹자. 그래서 하나를 먹었고 이상하게 잠이 몰려오더라. 눈을 뜨니 익숙한 내 집 침대 위 천장이 보였어. 일어나 습관적으로 물 한 컵과 진통제 2알을 먹으려 했는데 웬걸 아픈 데가 없네. 정말로 신기한 일이었지. 좋은 컨디션에 술 사러 마트 들러서 이것저것 필요한 거 장 보고 집으로 돌아와 술잔치를 벌였지. 담배도 마음껏 피웠어. 야, 근데 말이야, 내 주량은 보드카 한 병이거든. 이 독한 술 한 병 다 마시면 시체처럼 뻗을 거라 생각했는데 멀쩡하더라. 이거 술 아니고 물을 탔나? 아니야, 맛은 술 맛인데 술맛 음료 이런 건가? 술병을 들고 도수를 확인해보니 34도라고 되어 있더라. 아, 멀쩡한데 술도 멀쩡하고. 그러면 알약을 먹고 나니 몸 상태가 급 좋아졌다고 느꼈다. 그렇게 주정뱅이 상태로 지내며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다시 예전처럼 몸이 아파오고, 그래서 알약 2알 남은 것 중 하나를 먹었는데 또다시 잠들었고, 잠에서 깬 나는 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입에서 술 냄새 풀풀 나야 되는데 어제 분명히 진탕 마셨는데 바닥에 나뒹구는 술병들은 그 증거들이 되고 아픈 곳 하나 없이 컨디션은 어제 술 마시기 전 상태보다 더 좋게 느껴졌다. 뭐 진통제 찾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알약 없으면 세상 살아가기 싫은 느낌도 들더라. 그렇게 또다시 마지막 알약을 먹을 시간은 어김없이 돌아왔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또 예전에 했던 더러운 일을 하고 있었다. 사람을 납치해서 조직에 갖다 바치는. 이제 이 세상에 엄마도 안 계시고 병원비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나는 이 짓을 하냐고? 악마의 꼬임에 넘어갔냐고? 아니면 악령의 빙의라도 된 걸까? 아니었어. 알약 3알 먹어보니 이제 그 약 없으면 세상 살기 어려울 것 같더라. 그렇게 지내다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전에 손 다쳐서 보름 못 나오다 출근해보니 그때 2명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잖아. 그들 또한 나처럼 알약을 받아먹고 그랬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고민에 생각,
나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스타일 아닌데 뭐 별일 있었겠냐. 그랬다. 그들은 갑자기 몸의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의심이 들었더라도 그 알약은 내 몸의 고통을 모두 없애주는 마약 같은 것으로 일만 충실히 하면 한 달에 알약 꼬박꼬박 나오곤 했다. 보수도 두둑하니 월세랑 생활비 나가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었고, 그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젖어들게 되었지. 이곳에 들어오는 이들 대부분은 나처럼 결국에 알약 받아먹으러 들어오는데, 신기한 일이었다. 왜 멀쩡했던 애들이 몸이 망가져서 진통제를 처먹다가 결국 만능의 알약을 받아먹게 되는 걸까? 나 이런 스타일 아니었지. 의심은 무슨 내 주제에. 설사 이 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악마가 제조한 약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미 늦었고 뭐 그렇게 악마가 돼가는 거야. 여긴 지옥이고. 자, 이렇게 납치가 이루어졌다면 끝없이 일하게 되었을 거고, 살기 위해 알약을 받아먹기 위해 그들은 꾸준히 출근했을 것이며, 경찰서에 신고, 자수 이런 건 꿈도 못 꾸는 상태가 되겠지. 언제 어떻게 자신이 피해자로 변할 수 있을 노릇이니. 정의의 사도와는 거리가 먼 빌런에 가까운 스타일들이 그 어두운 뒷골목 일을 시작했을 텐데, 받아 처먹던 알약으로 인해 정신이 이상해졌다면 모를까. 알약 먹고 다음날에 느끼는 그 멀쩡함에, 다시 젊음을 찾은 것 같은 그 멀쩡함에, 어떤 애는 머리에 흰머리가 사라졌다고 그렇게 자랑질하더라. 지가 받아가는 보수 줄일 테니 알약으로 대체해달라고 조르기도 했는데, 조직에서 일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혜야, 잘 먹네. 그래, 그렇게 괜찮아? 효과가 있어? 더 줄게. 대신 급여는 줄이지 않고 내가 잘 말해줄 테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라고 했다더라. 이 약의 가치가 얼만데 이렇게 쉽게 준다고? 이런 생각은 예전에 사라진 두 명의 공백에 또 다른 의문을 던지게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일하는 애들은 계속 아프고 그 알약 없이는 살아갈 수조차 없는 몸이 되는데, 신기한 것은 이곳에서 뭔가 수상한 음식을 먹고 그런 게 없었어. 식사는 다 배달 음식이고, 혹시 배달 음식에 뭔가 해로운 물질을 넣어 우리한테 먹인 걸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곳 직원들도 함께 먹었다는 거야. 우리가 무언가 병에 걸릴 만한 것에 노출되었다면 이곳의 직원들 또한 그래야 하는데, 직원들과 더러운 일을 하는 민간인들과의 차이점은 하나. 인간 납치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민간인과 간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 더러운 직원들. 그러면 우리는 더러운 일에 직접적으로 내 손이 닿고 피부가 닿고 호흡을 같이 했기에 그 어떤 무언가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다. 약 먹을 때 되었지 하며 약을 집어 먹는데, 자, 이렇듯 돈만이 아니라 무언가 매개체가 있어야 이런 어둠의 일들이 꾸준히 돌아갈 수 있고, 그 매개체는 나의 생명이나 내 가족의 생명, 내가 사랑하는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며, 마약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만약에 마약이라면 운전하고 평상시 일상생활에 운전도 못하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또는 진통제 그런 것일지 모를 일이다. 인간 납치가 성행했던 도시에 감시가 거의 없었던 그 시기. 요즘에나 CCTV 많이 깔려있지 예전엔 거의 없었다. 큰 회사 건물 내부, 주변 아니면 거의 없었어. 갑자기 검은 차량이 달려와 길가에 사람을 태우고 떠나가도 찾을 길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데려가는 것은 단순히 어디 팔아넘기고 살아있는 상태로 일을 시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것만은 아닐 거라 판단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어떻게 살아있단 말인가? 어디 노예로 살다가 우연치 않게 탈출해서 그런 사실을 폭로한다? 정말 그게 가능이나 할까? 사람들이 납치되면 어딘가에 살아는 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라고 TV 시청자들 머릿속에 무의식에 심어놓기 위해 버려놓은 자작극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
인간의 신체가 필요했던 그 어떤 존재들을 사람 새끼라면 계속 그 일을 하기 어려운 게 인간의 영혼의 존재, 원한을 품는다면 분명히 그 악한 행위를 한 인간들에게 보복이 가해질 것이다. 무속인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진짜 찐 무속인이 과연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데 그 일을 도와줄까? 겉모습만 그럴싸한 무당의 모습을 한 그런 배우가 돈 받아 처먹으며 그냥 그렇게 쇼 한 번씩 하다가 넘어갔겠지. 이제 괜찮아. 부적 꼭 가지고 다녀라. 하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그런 이야기들로 현혹했겠지. 가끔 되도 않는 굿도 하면서 잠깐이나마 원혼에게서 보호해주는 효과는 있었을 거야. 찐 무당 가끔 불러다가 큰 돈을 주고 원혼들을 달래주자고 굿도 했을 테니.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파고들어 공격하는 원혼의 복수는 끝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미쳐가는 건 매 한 가지겠으나 자꾸만 원혼이네 인간 납치네 떠들었는데 우리네 사람이 인간들이 돼지고기 먹을 때 소고기 먹을 때 죄책감을 느끼니? 뭐 비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불쌍하다 이런 감정은 술이 완전히 취해서 마탱이 갔을 때 한 미친놈이나 느끼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인간 아닌 존재가 외계인일 확률이 참 높은데 태고 쪽부터 이 땅 지하 깊은 곳에 지냈던 랩틸리언의 존재가 되었던 오랜 기간 살아온 거대한 뱀이나 너구리, 여우, 구미호, 천년을 살아온 그들, 인간 아닌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인간의 사체가 필요했던 거라고 본다. 예전처럼 무식하게 인간의 고기를 탐하진 않았을 거야.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처럼 생활하는 그들은 자신이 필요한 그 인간의 생체 조직을 고기의 모습이 아닌 알약처럼 제조하여 섭취하고 있을 거라 상상이 되는데 오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 나름의 생각이 있거나 하면 댓글에 남겨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할게. 지금까지 괴고리의 새손가락 TV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요. 좋아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